우리 유도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유도기에서는 여기 제가 요거 식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게 번호 써놨죠? 요게 7번까지 나올 거예요. 7번까지. 근데 그 식은 막 어려운 식이 아니에요. 간단한 식입니다. 우리 보면 128페이지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1번 식이 요거. 그 다음에 2번 식이 요거. 그 다음에 몇 페이지예요? 131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7개씩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일단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슬립. 얘는 식도 중요하지만 요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번에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 자, 슬립이면 슬립. 자, 슬립 옆에다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얘가 뭐예요, 그냥? 우리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얘는 속도 차예요, 속도 차. 속도 차이. 자, 뭐하고 뭐의 속도 차이예요? 회전, 자기장과 회전자와의 속도 차이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막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그려보시면 좋아요. 자, 동기기나 유도기나 원리는 똑같아요.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그립니다. 밖에. 이게 뭐 그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전기자. 전기자가 고정자입니다. 고정자. 회전하는 게 아니고 고정자예요. 여기에는 코일이 몇 개 감아 있어요. 코일이. 한 개, 두 개, 세 개. 코일 세 개 감았어요. 여기가 A, A 다시, B, B 다시, C, C 다시. 이렇게. 그래서 3상의 전기를 줍니다. A에서 한 상 줄 거고, B에서 한 상 줄 거고, C에서 한 상을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뭐 들어간다고요? 3상의 교류가 입력된다고요. 교류. 몇 헤르츠? 60헤르츠. 전동계니까 당연히 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권선의 전류가 흘러요. 여기에 IA가 들어가고, 여기가 A상이니까, 여기 B상, C상. 여기에 IB가 들어가고, 여기 IC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들어가면 권선의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은 어떻다? 회전하더라, 회전. 그 자기장이 여기서 막 회전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하지만 자기장 여기서 막 회전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전 자기장. 이 회전 자기장은 반드시 무슨 속도로? 동기 속도로만 돈다고, 동기 속도로. 반드시. 그러면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이 P분의 120F예요. 곱하기 F. 자, 만약 예를 들어서 국수가 사극이고 120에 주파수 60 넣었으니까 얘는 얼마나 돌아요? 1800rpm으로 돈다고요. 얘가 1800rpm으로 막 돌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애 회전자를 여기다 넣는다고요. 회전자를 이렇게. 이 회전자. 얘를. 그러면 얘가 이 회전장을 따라서 돈다고요. 얘도 막 돈다고요. 그런데 이 회전자가 회전 자기장이랑 똑같은 속도로 돌면 그게 동기 전동기였어요. 이미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얘가 1800rpm 얘는 안 변해. 1800rpm 얘가 돌면 이 회전 속도, 회전자, 실제로 돌아가는 이 회전자 속도가 1800으로 못 돌아요. 1700, 10으로 돈다. 10. 그러면 얘는 1800, 얘는 1710. 두 개의 속도 차이가 생겼죠. 그 속도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슬립이라고 한다. 슬립. 그래서 슬립에 보면 속도 차이가 슬립인데 회전 자기장과 회전자, 이 회전자와의 속도 차이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자, 얘는 기호가 뭐예요? 기호가
S. 슬립은 기호가 SMS. 자, 그럼 S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7개씩 중에 첫 번째. S는 NS분의 NS-N 곱하기 100. S는 NS분의 NS-N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 뭐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작은 값분의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 곱하기 100. 작은 값분의 여기 작은 값이 아니네 근데 좀 비슷한데 큰 값분의 뭐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이네요. 이렇게 NS분의 NS-N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서 NS가 뭐예요? NS가 동기 속도. 자, NS 동기 속도. N은요. 실제로 돌아가는 회전자 속도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 자, 동기 속도가 얼마? 동기 속도가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는 얼마예요? 1710 곱하기 100. 얘를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올까요? 얼마? 5%. 5%. 맞나요? 네. 제가 왜 예를 들겠어요? 많이 나오니까. 5% 많이죠, 5%. 그러면 1800보다 속도가 1710. 속도 차이가 얼마? 90이죠, 90? 90. 요 90이 슬립 5%. 5%.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1800의 1%는 얼마예요? 1%는 18. 곱하기 5 하면 얼마? 5 하면 90. 이렇게요. 이게 슬립이에요, 슬립. 속도 차이. 자, 식 반드시 암기하시고 더 중요한 건 얘. 예. 여기 4개. 그럼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슬립의 범위가 얼만큼이냐 물어볼 거예요. 슬립의 범위. 슬립 S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슬립이 0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슬립이 0이라는 건 속도차가 슬립이니까 속도차가 있다 없다? 없다. 슬립이 1이라는 건 속도차가 가장 크다. 1. 자, 그러면 문제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럼 슬립이 0일 때는 언젠데? 물어볼 거예요. 슬립이 0일 때. 그러면 얘는 속도 차이가 없다. 자, 얘는 변한다고 했어요? 안 변해요? 동력도 안 변해. 그러면 속도 차이가 없으려면 얘가 얼마나 돌아야 돼요? 1800 돌아야겠죠? 그 1800 그냥 회전자 속도가 동계 속도랑 똑같이 도는 거예요. 이게 슬립이 0인 거예요. 0. 그러면 어떨 때냐? 부하가 있으면 안 만들어져요. 부하가 없을 때 그런다. 없을 때. 부하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슬립이 1일 때가 언제냐? 1일. 슬립이 1일 때는 속도 차이가 가장 클 때예요. 그러면 얘는 안 변해. 얘는 안 변해. 그럼 얘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속도 차이가 가장 커요? 정지했을 때. 얘가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얼마? 0. 그럼 속도 차이가 얼마큼 나요? 1800만큼 나죠? 이게 속도 차이가 가장 클 때. 즉 회전자가 정지했을 때, 0일 때. 아니면 정지했다가 기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슬립이 1이다. 이렇게. 다음 역회전 슬립. 얘는 그냥 암기. 역회전 슬립은 얼마냐 물어보면 E-S. E-S. 이렇게.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슬립의 범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도 물어볼 거고요. 슬립이 0일 때가 언제냐? 무부하 시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로 똑같이 돌 때. 이게 슬립이 0이다. 속도 차이가 없다. 슬립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속도가 0일 때. 정지시나 기동시다. 역회전 슬립은 얼마인데 물어보면 E-S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 식, 얘도 필수 암기. N은 1-S의 NS. 즉 2번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얘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얘 속도. 회전자 속도입니다. 회전자 속도 N은 1-S의 NS다. 즉 1-S 곱하기 NS가 무슨 속도? 동기 속도.
그래서 1-s에다가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P분의 120F를 넣은 거예요. P분의 120F.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얘 1710을 모른다. 가정하고 모른다. 자, 그러면 회전속도 n은 1 마이너스 자 1710으로 돌 때 슬립이 몇 프로 하겠어요? 5% 하겠죠. 5%. 그러면 5를 넣는 게 아니라 얼마 내야 돼요? 0.05. 5% 100분위를 벗기는 거예요. 0.05 곱하기 동기속도가 얼마? 1800. 그러면 회전속도가 얼마 나와요? 171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회전자 속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n은 1-s 곱하기 동기속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그림도 한 번씩 그려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유용해요. 자, 여기서 세로축은 토크, 얘가 토크. 가로축은 속도. 자, 그리는 방법. 자, 전동기의 토크 곡선을 그릴 텐데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전동기의 토크 곡선입니다. 전동기 토크 곡선은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요게 전동기 토크 곡선. 자, 반면에 부하의 토크 곡선은 부하 토크 곡선 어떻게 그리냐면 이 안에다가 마음대로 그리면 돼. 마음대로. 이렇게 반듯이 그려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삐뚤게 그려도 돼요. 이게 무슨 곡선? 부하가 요구하는 토크 곡선이에요. 우리 토크라는 거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그러면 전동기의 속도가 전동의 속도가 여기에요. n은 0. 그러면 가장 빠른 속도가 여기가 동기속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기속도가 얼마? ns는 1800. 그러면 전동기가 여기 1800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그럼 전동기가 지금 1710을 운전하죠? 그러면 1710이 어디냐면 부하 토크 곡선과 전동기 토크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실제로 전동기가 운전하는 점이에요. 전동기가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얼마 속도로? 1710으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동기가 기동을 딱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부하 토크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가 슬립이 얼마? 슬립. 속도 차이. 얼마? 여기가? 네. 우리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가장 큰 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정지했을 때. 아니면 기동 시.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슬립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0은 어디? 0은 전동기 속도가 어디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와버렸어. 즉 얼마? 1800으로 왔어요. 즉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랑 똑같아. 그럼 여기가 슬립이 얼마예요? 0. 속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속도 차이가 가장 크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얘는 슬립이 몇 프로 하겠어요? 슬립이 몇 프로? 5% 하겠죠. 5%. 그러면 1712 슬립이 얼마? 0.05. 여기서 운전한다고. 여기서. 얘가 전동기가 기동해서 막 속도가 늘어요. 늘어서 막 전격으로 막 운전합니다. 여기서 운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슬립이 0이 되려면 앞에서 어떨 때? 무부하시죠. 무부하시.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부하가 있으면 이 전동기 토크 곡선과 부하 곡선이 만나니까 여기까지 못 가요. 자, 부하가 아무리 작게 써도 이렇게 있든 여기까지 못 가. 만나니까. 못 가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무부하시의 슬립이 0이다. 0. 그리고 슬립이 가장 클 때가 1인데 여기는 여기다. 여기. 정지시. 요거 0. 정지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자, 유도 전동기 슬립의 범위 물어봤어요. 범위. 얼마예요? 4번. 슬립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 두 번째.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n, 동기 속도를 ns라고 한다면
순방향 회전 자개의 슬립을 S라고 하고 역방향 회전 자개에 대한 회전자 슬립은 그랬습니다. 얼마? 이건 암기요. 암기. E-S. 그 다음에 3번. 단상 유도 전동기를 이 전동기설로 설명하는 경우 정방향 회전 자개의 슬립이 0.2이면 역방향 회전 자개의 슬립은 얼마냐 했습니다. 역방향의 회전 자개 슬립. 역방향은 무조건 얼마? E-S. 그런데 정방향의 슬립을 얼마 준 거예요? 얘를 0.2. 그러면 여기 얘는 얼마? 1.8. 답은 3번. 자, 다음 5번. 60Hz 사극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4%일 때 회전수는 그랬습니다. 회전수. 자, 회전자 속도 구해라 그겁니다. 회전 속도. 자, 일단 이거는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60Hz고 사극이다. 그럼 동기속도가 얼마?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 얘를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으로 넣으면 1800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극에 60Hz면 1800이에요. 자, 이때 슬립이 4%예요. 4%. 그러면 회전자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n은 1-s에 ns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슬립이 얼마? 0.04 곱하기 동기속도는요? 1800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답은 1728.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710. 얘는 몇 프로? 5%. 그러면 1728은 18 더한 거네요. 18. 그럼 얘는 4%. 1710에서 1728. 그럼 얘는 몇 프로? 아, 여기 4. 아, 똑같네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1718을 빼면 뭐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여기까지만. 5%, 4%. 5%, 4%. 5를 암기하면 그냥 4도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